Do what you feel. Always. Because those who mind don't matter. And those who matter, they don't mind at all.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자 에이로 TV입니다. 화성 인더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조금 두려운데 이거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가 또 이렇게 또 악성 안티 댓글 달릴까봐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실전 투자자인데 사실 투자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막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단점은 하나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모른다. 정말 자세하게는 모른다. 그런데 저의 장점은 저는 좀 정보를 습득하는 게 좀 빠르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조금 잘 찾는다? 그게 좀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한다. 장점은 올라갈 종목을 좀 빠르게 구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화성인더는 과연 올라갈 종목일지 올라갈 종목이 아닐지 오늘도 이렇게 PPT를 만들어 봤고요. PPT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마 듣는 분들도 조금 이해가 빠르지 않으실까,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서 오늘도 PPT를 준비를 했고요. 화성인더 뭐를 잘못한 거니? 참 씁쓸합니다. 주가 보고 있으면 씁쓸해요. 뭘 잘못했을까요? 자, 화성인더 시가총액이 4,300억짜리 회사이고요. 주가는 7,760원이고 지금 1년 동안 지금 거의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분들 마음도 아주 썩고 있는데 이 종목은 매출이 2019년도 이때 잘 나올 때가 영업이익 1,000억 나왔었고 이때 당기순이익이 한 800억 나왔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안 좋았고 올해 1분기도 지금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이 회사를 볼 때는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봐야 되는데 화성인더가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지분 72%를 갖고 있고요.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아디다스 ODM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성인더랑은 틀리게 주가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했어요.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코로나 이전 그 2020년 1월 요 가격을 회복을 했고 화성인더는 아직도 그 가격을 회복을 못했다.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성인더에 대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에서 간략히 소개를 한다면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신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디다스 신발을 만들고 아디다스에 납품을 하는 회사이고요. 화성인더는 화성엔터의 지분을 72%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화학 사업부와 필름 사업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 ODM 하는 사업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 사업부입니다. 화성비나 매출이나 이익이 제일 많은 회사 세 개인데요. 화성비나 화성인도네시아 그리고 장천 재화대련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갖고 있어요.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소유를 하고 있고 화성인더는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소유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알짜는 요 세 개고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화성인더는 추가적으로 뭐 무역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이제 화학 제품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건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2020년에 신발에서 나온 매출이 약 80, 거의 뭐 한 9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화학이랑 유통에서 매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아디다스가 이제 아디다스 ODM 업체니까 아디다스 매출이 잘 팔리느냐, 아디다스가 신발이 잘 팔리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아디다스는 이제 20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신발이 되게 성장 산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이제 신발은 상위 브랜드 업체 몇 개가
독점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좋은 신발을 신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아디다스가 참 좋았는데 2020년 코로나 때 매출이 크게 떨어졌고요. 지금 분기로 보면 아디다스는 좀 계절성이 있습니다. 일단 4분기가 가장 안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있죠. 뚝뚝 떨어지는 게 다 4분기예요. 이렇게 푹푹 파이는 게. 매출이 좀 안 나오는 게 4분기고 이제 3분기가 가장 좋습니다. 3분기는 7, 8, 9월 아무래도 운동하기 제일 좋은 시즌이다 보니 이때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1분기에도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분기에 매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새해가 되면 신발을 바꿔서 그런가요? 1월달 1, 2, 3 겨울인데 매출에 약간 분기성이 있고, 지금 보면 이제 1분기, 요번 1분기죠. 이번 1분기가 사실 좀 좋은 편인데 좀 역성장이 나왔어요. 역성장이라 하기보다는 좀 플랫하게 나왔다. 자, 여기 이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1분기에 6빌리언, 6빌리언, 그리고 작년 1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빼버리고 2019년 1분기가 6.6 빌리언이 나왔으니까 6.3 빌리언이니까 좀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역성장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항상 성장을 했었는데 1분기마다 Y2Y로 2018년도도 2017년도보다 성장을 했고 2017년도도 2016년도보다 성장을 했고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빼버리고 2019년도랑 비교를 해보니까 좀 성장이 조금 플랫하다.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3분기가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디다스는 왜 매출이 줄었을까?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 좀 정치적인 노이즈가 있었죠. 신장에서 재배하는 목화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아디다스랑 나이키가 조금 덜 팔렸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리닝이라든가 안타라든가 이런 애들이 좀 잘 팔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분기 영업이익도 4분기가 가장 안 좋고요. 4분기는 이제 얘들 보면 적자를 좀 많이 내더라고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화성인더는 어떠냐?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틀린데 4분기가 좀 좋아요. 4분기가 가장 좋고 2020년도는 제외하고 2019년도, 18년도, 17년도를 보면 4분기가 분기적으로는 매출도 제일 높고 이익도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좋고요. 가장 안 좋은 게 1분기인데 약간 아디다스랑은 좀 틀리죠. 그래서 아디다스는 1분기가 3분기, 1분기가 좋은데 왜 화성인더는 1분기가 안 좋을까라고 보면,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가장 좋은 이유는 아디다스에서 이제 1분기에 신발이 잘 팔리잖아요. 1분기에. 그래서 화성인더에게 4분기에 미리 오더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화성인더는 아디다스보다 좀 시차가 있다. 좀 빨리 좋아진다. 그래서 아디다스는 1분기가 가장 좋다면 화성인더는 4분기가 가장 좋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성인더는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1분기는 좀 안 좋고 2분기 좀 좋아지고 3분기에 팍 좋아지고 4분기에 더 좋아지는 그런, 이런 2019년도처럼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 그래서 지금 회사에다가 계속 전화를 해보면 회사에서 주식 담당자 분이 맨날 얘기하는 게 하반기를 기대하자. 하반기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반기가 좀 좋아지는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그래, 아디다스가 좀 1분기에 좀 못했다. 그래, 인정합니다. 2분기는 좀 좋아지길 바라고 3분기는 더 좋아져야 돼요. 3분기가 안 좋아진다면 그거는 좀 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디다스는 기회가 있는 거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예전 고점을 회복했다 이거죠.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 주가는 회복을 했어요. 실적 보시면 1분기에 이제 111억, 한창 잘 나갈 때랑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죠. 2019년도랑 비교해보면. 그런데 어쨌든 주가는 회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화성인더는
왜 못했느냐? 화성인더는 왜 못했을까? 실제로 19년도랑 2020년도랑 실적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2019년도 1분기에도 얼마야 이게? 잘 안 보이는데 155억? 135억인가요? 예, 이렇게 됐고 지금 123억이니까 그렇게 나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2019년도에도 1월 달에는 안 좋았다가 1분기에 안 좋았다가 차트로 보여드리면 2019년도에도 이제 1월 달에 안 좋았다가 1월 달에 6월 달이 6월 달하고 비교해야지. 그치? 6월 달에 주가가 10,000원이었잖아요. 그쵸? 10,000원이었고 2분기 실적 나와서 좀 떨어졌다가 3분기부터 또 좋아진 것 같으니까 주가가 쫙 올라갔는데 그래서 화성인더도 뭐 지금 주가가 좀 뒤쳐졌지만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 주주로서 그런 이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2, 3분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성인더와 화성엔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 화성엔터는 이미 다 회복을 했는데 화성인더가 아직 못했으니까 과거에는 어땠을까? 화성인더와 화성엔터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요. 첫해 화성엔터가 처음 이제 분할 상장했을 때는 화성인더가 더 높았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다가 2017년도에 화성인더가 화성엔터보다 역전을 했죠. 22% 좀 할인받아서 시가총액이 낮아졌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화성엔터가 크게 오른 거죠. 화성인더는 그냥 주가가 이렇게 유지됐다면 화성엔터는 주가가 올랐고 2018년도에는 화성인더가 주가가 떨어지고 화성엔터는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둘의 할인율이 한 41%. 2019년도가 이제 할인율이 좀 좁혀졌던 시기인데 이때 화성엔터가 주가가 한 50% 정도 올랐고 화성엔터도 50% 넘게 오르면서 이 둘의 격차가 많이 좀 좁혀진, 다시 말하면 화성인더가 할인을 좀 적게 받았던 그 시기입니다. 2022년, 2020년 작년은 뭐 아시다시피 되게 안 좋았는데 화성인더가 유난히 주가가 좀 많이 폭락을 했어요. 화성엔터는 겨우 15% 하락을 했는데 화성인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넘게 빠진 것 같은데요. 예. 지금도 이 격차를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엔터는 이 코로나 이전 19년도 가격으로 회복을 했는데 화성인더는 아직도 이걸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36%좀 좋았던 시기에 받았던. 그래서 지금 그걸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둘의 주가 차트인데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왔고 화성인더는 이렇게 오히려 지금 더 이제 그때보다 20% 떨어진 상황. 화성엔터는 127%나 상승한 상황. 그래서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화성인더를 키 맞추기 할 거라고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FNF도 마찬가지죠. FNF가 있고 FNF 홀딩스가 있으면 FNF를 사야 되는 거예요. 영업무역하고 영업무역 홀딩스가 있으면 영업무역을 사야 되는 거고. 그거 안 샀다가 지금 개고생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영업무역도 보시면 이걸 비교해 볼게요. 이 보시다시피 영업무역하고도 영업무역 홀딩스를 보면 이 영업무역 홀딩스는 주가가 빠졌고 영업무역은 주가가 오르고 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뭐가 있어요? 필라말 원래 홀딩스고 뭐 있지? 아까 얘기했던 FNF. FNF도 보시면 요새 주가 날라다니잖아요. FNF. 근데 FNF 홀딩스는 벌써부터 갈리네. 극명하게 갈리죠. 와,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화성 엔터프라이즈와 화성 인더도 제가 볼 때 아디다스 ODM을 살 거면 화성 엔터를 사야 되는 거고 화성 인더가 갭을 좀 극복을 하면 저는 화성 인더를 전부 팔고 화성 엔터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갭은 요 36%, 요때가 이제 36% 차이 났을 텐데 화성 인더가 좀 올라서 갭이 줄어들면 전부 팔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생각이고, 화성 인더의 밸류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화성 엔터의 시총은 1조이고 화성 인더의 시총은 지금 4,300억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화성 엔터보다 지금 58% 가격이 낮습니다. 싸다는 얘기죠. 근데 화성 인더의 지분을 밸류를 한번 보려면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성 엔터 시가총액에 화성 엔터의 72%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화성 엔터의 지분 가치는, 그러니까 화성 인더가 갖고 있는 화성 엔터의 지분 가치는 7,200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성 엔터가 1조인데 화성 인더가 72% 보유하고 있으니 뭐 7,200억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지주회사들의 지분 할인 가치를 20%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화성 엔터는, 화성 인더가 갖고 있는 화성 엔터의 지분 가치는 한 5,700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20%보다 좀 더 해줘야 되나? 어쨌든 좀 좋게 할인 받을 때 5,700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회사의 가치가 5,700억이고, 그리고 이제 화성 인더가 갖고 있는 기업 수수료, 화성 인더의 경우에는요, 화성 엔터가 영위하는 그 신발 사업부 매출에서 이 수수료를 뭐 한 3%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300억이죠. 1조에 3%니까. 그럼 거기다가 멀티플 PER 10배 적용하면 뭐 한 3천억 정도 기업 수익 가치를 갖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천억 정도의 기업 수익 가치를 갖고 있고, 그러면 5,700억, 아까 얘기했던 자회사 가치 5,700억 플러스 이제 기업 수수료 수익 가치 3천억, 거기다가 이제 이 회사 화성 인더가 갖고 있는 지금 차입금을 보니까 마이너스 한 2천억 해가지고 ABC를 다 더하니까 6,268억이 나오더라. 그래서 6,268억은 화성 엔터프라이즈보다 30%, 38% 할인된 가격이고, 지금 4,300억인데 여기서 6,268억이 되려면 약 업사이드가 한 50%까지 이론적으로는 존재한다 생각을 합니다. 화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성 자산하고 매출 채권이 이제 아디다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무리 없이 회수한다고 보고, 회사의 이제 금융 자산을 합치면 한 4,600억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매출 채권을 계산을 했으니 여기서도 매입 채무를 같이 이퀄하게 계산을 하고, 여기다가 차입금을 계산을 해보면 7천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과 이 차입금과 채무를 계산을 해보니 한 2천억 정도 되더라. 마이너스 2천억. 그래서 이 회사는 다 합치니까 이론적으로 북밸류로 보면 제가 볼 때 한 6,3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적정 밸류로 치면 6,300억이면 얼추 2019년도랑 또 비슷하게 져요. 숫자를 해보니까 참 신기하게. 그래서 2019년도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화성 인더가 적정 밸류를 받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을 간다면 요 할인율은 한 36% 정도, 38% 정도 되는 거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화성 인더가 적정하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때처럼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총이 4,300억이니까 50% 상승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 상승을 하면 주가는 11,000 얼마에 가 있을 것이고, 이때 11,000 얼마가 된다면 시가총액은 6,440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화성 인더가 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50%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시가총액은 6,440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확정된 미래. 그러니까 화성 인더는 올라갈 확정된 미래가 아닐까. 제가 영상을 올린 것 중에서 작년에 이제 여행주를 좀 많이 올렸었고요. 작년에 여행주를 되게 많이 올렸었고, 여행주 올리면서 여행주에서 뭐 호텔 신라, 신세계,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JTC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행주와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은행주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행주도 갈 수밖에 없고 은행주도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여행주가 어떻냐? 여행주 뭐 보시다시피 다 올랐고, 은행주는 어땠냐? 은행주도 그때 12월 달보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확정된 미래가 아닐까. 그러니까 신발은
물론 아디다스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화성엔터는 올라갔잖아요. 그쵸? 근데 화성인더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주식 담당자랑도 뭐 긴 얘기를 하면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하소연한 거죠. 아니 왜 화성인더는 화성엔터보다 가치를 못 받고 있느냐. 물론 뭐 이해는 되죠. 뭐 실적 그래 실적 안 좋고 근데 화성인더도 안 좋. 화성엔터도 실적은 안 좋았는데 그리고 화성인더가 자회사가 많고 종속회사들 중에서 뭐 필름이나 케미칼 쪽에서 뭐 말아먹은 거 그래요.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못 받을 수가 있느냐. 근데 그분도 이제 좀 답답하신가 봐요. 아마 뭐 저 같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뭐 전화해가지고 하소연하고. 본인이 보기에도 화성인더는 좀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소외받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조차 사실 화성인더는 커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엔터는 애널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코스피 200에도 편입되어 있고 관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화성인더는 좀 약간 소외된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못 받을 때는 주가가 좀 나가 떨어져 있다가 또 관심 받게 되면 또 주가가 또 어느 순간 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화성엔터를 본다면 역설적으로 할인율이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이거든요. 화성인더가 화성엔터프라이즈보다 가장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다. 즉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 분명히 해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미래인데 단지 지금 주가가 안 올라서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은행주나 여행주를 보면서 결국 확정된 미래라고 봤는데 마찬가지로 화성인더도 지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안 올라서 저도 참 정말 답답한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에이루트도 그렇게 안 올랐는데 결국 올랐잖아요. 그쵸? 에이루트 그렇게 안 가가지고 정말 저거 언제 6,000원 언제 저거 8,000원까지 했는데 에이루트도 결국 올랐습니다. 갈 수 있는 종목은 가려고 하는 종목은요 결국은 가니까 화성인더 보유하신 분들 너무나 고생하시는 거 알고 힘드신 거 아는데 좀 믿고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IR 담당자 말로는 이제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캐파가 증설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아마 좀 더 실적도 좀 마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계절성도 있겠다. 3분기, 4분기가 좋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캐파가 증설이 돼서 마진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화성인더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화성엔터랑 화성인더는 비슷한데 문제는 화성엔터는 적정 가격을 받고 있는데 화성인더만 못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회복되지 않을까. 언젠간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 담당자분도 얘기하지만 2분기는까지는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2분기까지는 고가 제품이 잘 이렇게 생산이 잘 안 됐나 봐요. 뭐 수율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발도 가격이 싼 게 있고 가격이 비싼 게 있는데 가격이 비싼 제품들을 만들 때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산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1분기에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2분기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하네요. 근데 회사 자체적으로는 원래 1분기, 2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 3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봐서도 좋아질 것이고 계절성으로 봐서도 좋아질 것이고 회사의 인도네시아 캐파 증설도 본다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화성엔터는 올랐는데 화성인더만 지금 안 오른 상황이라서 너무 속상한데 주주분들 힘내시고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해결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은행주 여행주 오른 것처럼 확정된 미래입니다. 반드시 오를 것으로 보고요. 그때까지는 좀 힘드시더라도 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연속성이 있어요. 걔네들은 한번 팔면 쭉 팔았다가 또 사면 쭉 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관의 매물은 거의 다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아냈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계속 팔다가 어제 오늘부터 매도를 멈췄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순매수로 들어온 건 HTS 열고 한번 보시면 국민연금이 매수한 걸로 나오는데요. 저는 약간 이게 그나마 좀 기대하는 거는 국민연금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뭐 과거라고 해봐야 몇 개월 안 됐는데 요때 1월 막 요때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하게 팔아 제꼈습니다. 이때 아마 거의 90만 주를 팔았거든요. 이때 국민연금이 이때 쭉 팔더니 이때부터는 또 매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많이도 매수 안 했는데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한 3, 40만 주 매수했나요? 예, 많이도 매수 안 했는데 국민연금만 안 파니까 주가가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쭉 올랐어요. 한 7,000원에서 한 10회 10%에서 한 20%.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안 팔고 이제 쭉 주가가 계속 왔다가 이때부터 또 국민연금이 또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36만 주 팔았는데 5월 1일부터 예, 계속 팔았는데요. 5월 1일이 여기가 아니겠네. 여기부터 예, 자식들 고점에서 팔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36만 주를 팔았다는 얘기죠. 이때는 거의 한 100만 주를 파는 시절이거든요. 11월 이때부터 100만 주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징하게. 그러나서 국민연금이 이제 매도를 안 하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했던 것처럼 아마 조금 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도 국민연금만 매도를 멈춘다면 주가는 단기에 또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국민연금이 어제 오늘 매도를 멈추고 조그맣게 샀더라. 그래서 정말 11,000원까지만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거 안 바라고 50%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의 오해, 수급이 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좀 해결돼서 화성인더가 시가총액 한 6,000원, 6,500억 갔으면 하고요. 분명히 간다. 오히려 이런 게 좀 쉬운 투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이 하기에는 트레이드 할 필요 없이 매수해 놓고 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시장에서 사주면 그때 매도하고 하는 전략이 제가 볼 때는 직장인 분들이 하기에는 좋은 투자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인율이 좀 좁혀지면 매도하고 할인율이 많아지면 매수하고. 근데 이거보단 제가 볼 때는 그냥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사는 걸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주주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힘들더라도 버티고 존버하십시오. 좋은 결과 반드시 올 거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